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와, 집이 참 멋집니다. 딱 봐도 새 집 같죠? 자, 이 집은 원래 감정가가 4억 2천. 굉장히 비싼 집이에요. 그런데 두 번이나 유찰됐고 다음 매각기일은 12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 최저가가 2억 반값 이하로 폭락한 상황입니다. 뒤에서 권리 분석을 해보겠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권리적인 하자도 거의 없는 경매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마음에 드는 분들은 어쩌면은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집인지 현장 살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는 충청남도 홍성입니다. 홍성하면은 홍성 한우가 떠오르고 서해안의 세조개, 대하도 굉장히 유명한 고장입니다. 우선 지도로 경매물건의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경매물건 전원주택은 여기에 있고요. 서쪽에 홍성군 시내가 있습니다. 북서쪽에 충청남도청이 있는 신도시, 그 다음에 여기 북동쪽에 예산 시내도 있습니다. 뭐 시내가 다 가까운데 여기는 자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부평리라는 마을인데 경매물건 서쪽에 금마 초등학교 있고요. 이렇게 산에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이 단지가 바라보는 방향은 거의 남향이고요. 아마도 여기에 산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 만들라고 깎아냈어요. 이렇게 토목공사를 했고 전원주택들이 대부분 남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놨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경매물건은 이 단지의 오른쪽 라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집이 되겠습니다. 이쪽 아래에서 한번 이 집을 올려다 볼게요. 이런 모습이군요. 이 도로가 조금 낮고 마을이 상당히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토목공사를 했고 경매물건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집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토목공사를 많이 해서 지대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 마당에서 보는 전망은 개방감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땅의 경계를 대략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요 위에도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만 요 밑에도 경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단이 보이시죠? 요 계단을 타고 내려와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요 위에가 위에 단, 요 아래가 아랫단의 모습이죠. 사진의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요즘에 어떤 핸드폰 사진이 이렇게 화질이 구인가요? 이 사진 찍으신 분이 핸드폰 좀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갤럭시 S24 울트라를 쓰고 있는데 사진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끝내주죠. 아무튼 이 자리에는 텃밭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넓게 하나의 단으로 토목공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공간 활용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도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비전문가 입장에서 해봅니다. 집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을길이 아스콘으로 아주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대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차장이 보이는데 주차장 위에 지붕이 태양광 패널, 태양광 발전기예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죠. 저도 집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패널에 태양광선이 직선으로 내려 꽂힐 때 그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태양광 패널이 다 그냥 누워 있잖아요. 평면으로. 그러면 이제 태양이 들어오는 각도가 그렇게 발전량에 도움이 되는 각도는 아마도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발전량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이게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여기 기둥이 참 많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면은 요 주차장은 운전을 아주 세심하게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좀 운전이 서툴거나 주차가 서툰 분들은 여기 주차하기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주차장을 지나서 마당이 보이고 집이 보이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딱 집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나도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집인 것 같아요. 마당에 잔디, 디딤석, 그 다음에 조경,
그리고 약간의 화단 모습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 화단 쪽에서 저 산을 바라봤을 때 개방감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토지가 땅의 면적이 대략 264평 정도 되고 대지입니다. 지적도로 보시면은 경매에 이렇게 큰 땅, 여기 큰 땅이 보이고 왼쪽에 약간 작은 땅 보이죠? 두 개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대지고요. 집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집이 경량 철골 구조라고 하네요.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1층이고 면적이 194제곱미터. 와, 엄청 크네요. 대략 58평 정도 됩니다. 아마도 요 위에 부분은 다락으로 만든 것 같고요. 사용 승인은 2021년, 3년, 뭐 거의 신축이라고 볼 수 있죠. 경량철골 쪽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원래 공장을 지을 때 사용했던 구조 방식인데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가 집을 하나 더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음에 집을 지을 때 경량철골조로 집을 지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제가 나중에 집을 혼자 셀프로 지을 생각인데 경량철골조로 지면은 건축비를 굉장히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집이 뭐 다른 집, 철근 콘크리트나 목조주택보다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뭐 제가 뭐 100년 삽니까? 앞으로 길게 살아봤자 한 40년, 50년인데 50년 더 살면은 진짜 행운이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나중에 집을 질 때 경량철골조로 질 겁니다. 자, 집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차량이 있는데 좀 더 해상도가 좋은 사진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도 태양광 패널. 와, 이 집은 태양광 발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썬룸이 보이고요. 집을 동쪽에서, 즉 산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은 목조, 나무 데크가 있고요. 여기도 공간이 참 좋네요. 이 외부 마감은 이렇게 벽돌 타일 붙임으로 마감을 한 것 같고 이 뒤쪽은 리얼 징크 판넬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 위에 공간을 보면은 여기에도 차양이 있는데 역시 태양광 패널. 와, 발전량만 좋다면은 이 집은 전기세 걱정이 없는 집이겠네요. 패널들이 다 누워있긴 하지만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워낙 높아서 위에서 햇빛이 떨어지잖아요. 여름에는 발전이 잘 될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름에 에어컨 빵빵 트는 데는 부담이 없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관 들어가서 거실이 무지하게 커요. 거실이 있고 이 앞에 발코니도 이렇게 썬룸으로 되어 있던 부분 아까 봤죠. 주방이 있고 여기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 문을 보면 재미있어요. 여기 화장실이 거실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두 개예요. 만약에 이 화장실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려면은 문 두 개를 다 잠궈버리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방이 있고 드레스룸, 화장실이 있어요. 와, 이거 드레스룸 엄청 클 것 같아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랍니다. 여기 거실 보이고 여기 주방, 여기가 아마 다용도실 들어가는 문인 것 같고 여기 안방,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 2층 다락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집이 참 좋아 보이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을길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집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1층이잖아요. 1층이 여기까지인데 마을길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뒤에서 봤을 때는 좀 가라앉아 보이죠.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마을길이 집보다 상당히 점점 높아지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좀 집이랑 거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여기가 거의 뭐 골목길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상태이다. 좀 더 올라가 보면은 집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어요. 뒤에서 봤을 때는 다락밖에 보이지가 않죠. 자, 이쪽이 서쪽인데 그러니까 이 집은 서쪽에서 오후에 들어오는 햇빛은 집 안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햇빛, 그 다음에 낮에 남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있지만
오후에 서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거의 차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대쪽은 개방감이 이렇게 좋지만 여기 서쪽으로는 굉장히 답답하다.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이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을길의 문제입니다. 이 마을길은 현재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길은 국유지 도로가 아니에요. 자,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남쪽에 지나는 도로는 국유지 도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요 마을 안쪽에 있는 길은 국유지가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 있네요. 요 앞에는 도로라고 되어 있고, 요 앞에 것만 도로라고 되어 있고, 요 뒤에는 임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현황 도로인데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공유인은 없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은 개인의 사유지라고 해도 도로를 막을 수 없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판례를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1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이와 비슷한 판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법원 판례와 우리의 실생활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분명히 길을 막지 못하는 땅인데 어떤 꼴통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뭐 길을 막았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대법원 판례가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해도 나 몰라. 길 막을 거야. 너는 이 길 사용 못해. 라고 그냥 우겨대면 대법원 판례고 뭐고 우리의 현실에서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물건에 진심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에 방문하고 이웃들도 만나보고 도로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 권리 분석. 자, 말소 기준 권리 최선 순위 설정은 2022년 8월 24일 근저당이고요. 자, 여기 전입자, 점유자가 한 분 계신데 전입일자가 2023년으로 근저당 2022년보다 늦습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은 없고, 그리고 현황 조사서를 보면은 여기 계신 점유자가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을 보면은 확인해야 되는 게 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텃밭에 식재된 아로니아는 매각에서 제외된다. 이건 문제될 거 없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서상 타인 소유로 현장 조사된 제시외 기계기구, 그게 뭐냐? 태양광 발전 설비 하나 18kW가 소재하고 있는데 얘는 평가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여기 비읍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주차장 요 태양광 발전기는 매각에서 제외. 요 집 앞에 있던 썬룸 앞에 있던 차양 태양광 발전기, 그 다음에 다락 위에 있었던 또 차양 태양광 발전기는 매각에 포함인데 요 주차장 태양광 발전기는 매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황 조사서를 보면은 요 주차장 태양광 발전기의 주인이 이 집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은 요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서 뭐 협상을 해서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철거를 해서 가져가라고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